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가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세표준에 대한 가격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얼마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과세표준은 우리가 종가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값가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첫 번째로 신고된 가액에 의한다. 신고된 가액. 가격을 신고된 가격으로 갈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 하나를 사게 되면 주택을 샀다든가 영업용 건물을 샀다든가 이랬을 때 이 가격을 취득했을 때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세금 체계의 계산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가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세율을 반영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걸 세금을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산출세액이다 그러죠. 이게 일명 세금이죠. 그렇다면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가격 결정을 크게 잡았다.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러나 과세표준이라는 가격을 적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금 내야 될 세금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종 정치인들이나 이런 과정에서 말 나온 게 다운계약서를 왜 썼느냐 이런 말들이 많죠.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지방세법 제10조에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에서 과세표준을 잡았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은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아라. 이게 이제 취득했을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신고된 가액이 어떤 가격의 원가보다 적게 신고됐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잡아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금액으로 신고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법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절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표준액도 이 과세표준의 결정 방법에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에서 법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법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신고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물론 보좌관들이나 그 관계되신 분들이 제대로 이 세법의 규정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을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신고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상 상가격으로 가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결정을 해서 누가 신고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법에 대한 세무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대리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인을 보면은 자 세법이다라고 했을 때 세무 과정에서 담당하는 게 세무사고요. 물건을 사가지고 등기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무사가 대행을 하게 되죠. 이 대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세금을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뚜벅뚜벅 걸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재산세 고지서 매년 날라올 겁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내려.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토지라든가 건물, 주택, 아파트 이런 경우 재산세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죠. 옵니다. 그럼 우리는 고지서 들고 은행에 갖다 내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가리켜 우리 세금에 대해서 용어가 이제 보통 징수다 이런 말을 써요. 모든 세금들이 이렇게 나태 가정으로 날라오면 우리는 고지서 들고 은행에 수납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세금 체계가
이 사람들 밥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세무사들.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렴풋한 그 내용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대리인이라고 하는 세무사를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3만 달러 시대다 5만 달러 시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업종들이 이제 다양하고 서비스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예전 우리가 70년대 60년대하고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의자는 높은 거, 책상은 큰 거, 그 앞에 폼 딱 잡고 근무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만 갖추고 자기의 각종 그 분야에 충실하다면은 얼마든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수명도 연장되듯이 이 과세표준 결정도 우리가 법을 알아야 이 세무사들한테 대응을 시키더라도 알고 시키는 것하고 모르고 시키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의 가격 결정, 샀을 때 가격을 신고된 가격에 의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가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알겠다. 내가 물건 샀을 때 그 금액으로 신고하라고. 그렇죠. 이건 취득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산 가격 취득가격이다. 그 말도 알겠다. 내가 돈 주고 산 가격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을 1억 주고 샀다. 물론 요즘에 1억짜리 주택은 없습니다만은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1억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다. 신고는 1억으로 했지만 실제 돈 나간 건 1억 2천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요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뭐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을 국가가 걷기 위해서 모든 원가라고 하는 체계를 잡아놨어요. 그 기준 금액이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모든 물건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 법에서는 용어를 부를 때 시가표준액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처음 강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 쪽을 강의하다가 회계 쪽 강의를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부동산이 급부상하는 바람에 부동산에 관련된 그 세법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시학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노량진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1시간당 얼마다라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선생들이. 그러면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1시간당 얼마짜리의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타다. 저 사람은 초자다. 이게 나오죠. 우리끼리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어떤 물건이든지 원가가 있다. 박 선생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의할 때 1시간 강의하면은 뭐 7만원짜리도 되고 어쩔 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1시간당.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풀타임 뛰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죠. 3시간이나 4시간. 이거 짭짭하죠.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오전 강의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저녁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강의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50만원 이상 이런 형태인데, 물론 더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가격이 있듯이 이 주택도 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매매는 1억으로 됐다 하더라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1억이 아니라 7천이라든가 6천 정도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더 낮게.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은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70%에서 많게는 80%를 요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저 지방, 우리 이 지도로 보면은 완전 이런 이 지방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달라지죠. 이 정도면 박 선생 고향 같은 경우가 됩니다. 제 고향이 최남단 쪽인데 전라도 장흥입니다. 장흥. 굉장히 땅이 싸죠. 그러나 그 땅을 바퀴를 달아가지고 수도권에 제가 끌고 올라왔더라면 편하게 먹고 살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가격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한 40% 형성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 7, 80%의 선을 잡아서 그걸 규정해 놓은 게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가장 이제 많은 게 여러분들이 뭐 시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야 되겠죠. 토지라든가 또는 주택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뭐가 돼 있느냐. 주택인 경우다, 땅이다 이랬을 때 이 가격을 이렇게 불러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가. 우리가 흔히 줄여서 지가가 얼마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지가는 매매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지가가 예를 들자면 뭐 1,000원짜리다. 근데 실제 거래는 3,000원에 거래되잖아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다 이런 말을 쓰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다. 개별 주택 가격. 근데 아니요, 박순정 나는 지금 아파트 살고 있다. 아파트다.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주택인 경우 이렇게 규정을 했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이 금액들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건 지방세법입니다. 국세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달라요. 그 국세에서는 또 공시가격이다라는 말을 써요. 참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세무서에 쫓아가서 신고한다.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세무과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무과에 신고된 과정에서 세무사가 대응을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날라오는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는 신고하는 거 아니다고 했죠. 고지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수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야, 이 가격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했냐? 그게 아니고 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재산세 파트에서는 또 달라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냅니다. 어디에 세금이 됩니까? 국가로 안 갑니다. 기초단체로 갑니다. 기초단체. 예를 들어서 성남시세로 가거나 하남시세로 가거나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로 안 갑니다. 어떤 게? 재산세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건물이 많고 그 건물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재산세라고 하는 과정에 세원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들이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 그죠? 서울 중구, 서초구, 송파. 그러니까 뭐 빅3다라고 하죠. 빅3 그러면 송파, 강남, 어디예요? 서초잖아요. 거기에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영업용 건물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 기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으면 세금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소리 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단체장 하면서 빚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를 탕감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개발을 많이 해야 이거야. 개발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부동산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채무가 있던 거 상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건축물에 이 인허가 과정이 없는 상태라면 계속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재한다.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그 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이고 시민들한테 이 재산세 받은 요 과정을 되돌려줄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데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어떤 공약이든지 개발 공약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근데 그 개발 공약을 많이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지역에 세원이 올라간다. 왜?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매년.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의 기준이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하는데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가격이 아니고 그 기준의 70에서 80%를 잡아놓은 가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시가 표준액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모든 세금들의 내용들은 요 가격을 가지고 날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에서는 저 금액이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반영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이 거기에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60%를 반영해라. 그러면 6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재산세에서는 또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라는 게 적용을 하지만 취득세는 이게 없습니다.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그냥 과세표준은 1억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는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매년 재산세를 4, 50만 원씩 낸다. 이거 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관리비 매달 내잖아요. 매년 재산세 내고 관리비는 매월 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주택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소유욕이 없어요. 주택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물론 일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원체 인구 밀도가 아주 보통 한 집안에 4명, 5명은 기본이었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근데 지금 한 명만 낳자. 요즘 장가, 결혼도 안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으로 따졌을 때하고 좀 달라진 경우가 있죠. 저도 신혼살림을 차릴 때에는 전세부터 출발했습니다. 전세도 어디에 따라 다르죠. 전세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세가 바로 반지하라고 하는 과정이죠. 반지하. 여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나 월세라든가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꿈이 뭡니까? 새 살다 보니까 맨날 주인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꿈이 바로 내 주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 분양이 되면 청약이 몰리고 인원수가 10대 1이다, 20대 1이다. 요즘 한참 우리 수도권에 개발되고 있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미사지구가 들어오고 위례 그리고 간북지구 이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에서 다들 지원하죠. 그런 꿈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그걸 빨리 가는 사람들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도 생기는 겁니다. 분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분필의 원가가 얼마냐. 그걸 따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문제죠, 용어. 모든 법은 용어만 알고 있어도 40%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개념이 빨리 잡힐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다. 이 얘기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땅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5천만 원을 시가표준액으로 봤다. 근데 우리가 취득했을 때 당시 신고가액은 내가 샀을 때 6천 주고 샀다. 그러면 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샀을 때 신고된 가격이 이 기준보다 5천만 원보다 적게 신고할 수도 있다. 4천이다. 야, 이것도 내가 취득 당시 가액이다고 신고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될 때에는 그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된 가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고된 가액은 기준보다 높게 신고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거고 낮게 신고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고 기준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변함없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항상 뭘로 가자? 사실상 상가격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 기준보다 적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게 요놈이죠. 국가의 물건을 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시유지를 내가 샀다. 이랬을 때는 기준보다 적은 금액 주고 실제 샀다면은 그 가격으로 가라. 왜? 이 과정을 인정해 놓은 건 그 거래가 사실상 입증되는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입에 의한다. 수입은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입증이 되죠. 그 다음 판결문에 의한다. 또는 공매 방법에 의한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산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경매, 공매로 사는 사람 많죠. 그 가격이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그 경공매로 사는 과정에 기준보다 낮게 낙찰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과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잡아놨고요.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현대 아파트라든가 푸르지오 이런 과정은 그 법인들이죠.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양가격 자체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실제 기준보다 더 적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정을 해갖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넘기는 물건 속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A, B 사람들에게 다운계약서를 쓰게끔 통정을 했다면 문제가 되죠.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짜고 행하는 걸 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와 B와 거래상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대부분 물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 안 써주려고 그래요. 왜? 다운계약서 써줘서 나중에 들통이 나거든요. 아니, 사는 사람은 취득세 적게 내주면 되지, 그럼 좋아진 거 아니냐. 나중에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요.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매매를 해서 이익이 생길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에 팔고 있는데 샀을 때 가격을 4억에 샀다.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 그러면 1억에 대한 차익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다운계약서를 써줘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억짜리를 다운계약서를 3억으로 해줬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 나중에 손해볼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B라는 사람이 단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또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괜찮겠지. 그렇죠. 지금은 웃고 그러니까 좋고 이러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격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격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저한테 이제 종종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양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도 있냐? 가능합니다. 그래도 받아줍니다. 국가는. 그러면 이때 둘이 통정해도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세 사람만 정말 잘 짜면요. 취득세 팍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세금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과세 표준의 가격에다가 세율을 반영해서 세금들이 나오죠. 그걸 산출세액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세액을 구하는 계산은 이게 과표가 크냐 적으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는 가격이 크게 신고되면 과표가 커지면 세금도 많다. 그래서 오늘 이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해 놓은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썼다 갖고 막 떠들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사를 통하면은요, 대부분 다 이 가격으로 신고해 줍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공인중개사는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결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 부동산도 원가들이 있구나.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기본 원가를 잡아놓은 걸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잡아주시면 오늘 내용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좀 잡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과세 표준 다음에 이제 세율이 나오죠. 취득세는 몇 프로 세금을 내느냐? 다양합니다. 왜? 그 물건을 공짜로 받는 무상취득이 있고요.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세율이라든가 나머지 취득세 신고 납부라든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